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박훈의 DLC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그 매칭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깜짝 공동구매 이벤트까지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훈 하면은 최근에 저희가 앰프 522P 파워앰프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DAC9740 박훈 하면은 대부분 앰프들을 상상하지만 박훈의 디지털 기기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운드를 내는 그런 디지털 기기도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9740인데 이 제품 일단은 박훈의 좀 예전 역사를 잠깐 언급하자면은 나가이상이 구마모토 현에서 설립을 했고, 처음에 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앰프들의 어떤 네거티브 피드백 이런 것들에 좀 반기를 들고 사트리 회로를 개발해서 SCA7511을 처음 동경 오디오 쇼에 발표하면서 그때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SCA7511 MK2를 제가 2013년에 사갖고 한 프리앰프까지 이제 붙여서 한 1년 동안 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을 안 쓴 회로를 개발을 한 게 이제 사트리 회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가이 아키라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간 지연. 시간 지연을 없애는, 그러니까 정말 찰나에 반응하는 앰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지연을 시키는 주범이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해보니까 또 다른 주범이 트랜지스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니어리티가 떨어지는 증폭을 통해서 그 리니어리티 선형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고치려고 수정을 하려고 네거티브 피드백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시간 지연이 생기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의 리니어리티성, 그 증폭기를 아예 빼버리자. 그래갖고 그 앞뒤에 저항의 비율로, 저항비로 앰프 증폭을 하는 사트리 회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트리 회로는 이 출발을,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앰프도 좋지만은 DC나 폰앰프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시간 지연을 없애기 위해서 탄생한 회로이기 때문에 DAC 뒷단이나 폰앰프 뭐 리아커브 보정할 때 쓰면은 정말 얘가 어떻게 보면 재탄생하는 수준으로 정말 매력적으로 변신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그런 앰프 쪽에서 그런 회로들이 과연 디지털 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강점을 갖는지 DAC9740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델 보면은 여전히 이 노브만 보면 가슴에 설레는 그 노브는 여기에서 이제 셀렉터 기능만 합니다. 입력 셀렉트 기능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요즘 기기에서는 보기 힘든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약간 그 전면만 보면은 약간 좀 빈티지 오디오 같은 그런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죠. 이 베이클라이트 노브라든지 아니면 저 토글 스위치의 어떤 디자인을 보면 거의 중세 시대나 아니면 정말 아날로그 그 버튼이 많은 비행기 조종석 칵핏을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또 이 박훈 앰프의 또 매력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디자인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박훈의 오랜 좀 트레이드 마크 그런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창도 아주 좀 예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아주 심플한 그냥 디스플레이 창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샘플링 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상판이나 옆면 이런 거 보면은 요 약간 질감이 딱 텍스처가 느껴지는 이 금속. 요런 것들도 실제 보고 있으면 아주 좀 은은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 썼던 SCA7511 MK2도 그렇고 그 나중에 이제 요 DAC9740의 전작으로 9730이 있었어요. 그 9730은 풀 사이즈였고요. 그 다음에 이 질감은 세시 질감은 그대로였고. 그런데 이제 9740 후속이 나오면서 오히려 사이즈는 좀 더 줄인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가면은 이제 입출력 단자가 몇 개 보입니다. 일단은 USB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축 입력, 그 다음에 광입력. 다양하게 마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두 조가 있죠. 이거는 또 RCA 출력이 있고 XLR 출력은 아쉽게 없고 그 다음에 BNC 단자로 마련된 또 출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BNC 출력 단자의 존재가 바로 이 안에 사트리 회로가 들어있다는 어떤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압 출력,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전압 출력은 RCA 단자를 이용을 하고, 이 사트리 회로가 기본적으로 전류가 입력해서 전류가 나오는 회로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출력을 하면은 전류 출력이 되니까 네. 이 BNC 단자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제 시청실에도 있는 그 바콘 앰프 OEP, 거기에 BNC 단자가 있잖아요. 입력 네. 단자가. 그렇죠. 그렇게 연결하면은 바쿤에서 정말 그 미는 사트리 링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에너지 손실 없이 전류 출력해서 전류를 받는 그 생태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 내부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에서 예전에 그 사용해 보면서 뚜껑을 따봤어요. 예, 뚜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셰시도 되게 가볍고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었겠냐. 굉장히 단순한 회로 아닌가 했는데 내부가 꽤 복잡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디지털 쪽 보면 이제 버브라운 DAC 칩셋을 쓰고 있는데, 이거 요즘 하이엔드 DAC들이나 이런 데들 보면 그 DA 컨버팅 하기 이전 단계의 어떤 DSP 회로를 상당히 좀 복잡하게 많이 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업샘플링 회로라든가 그에 따른 필터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좀 구성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 앞단에서 어떤 시간축 오차라든가 이런 걸 잡기도 하고, 무슨 노이즈 쉐이핑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런 독자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바쿠는 그런 디지털 쪽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보면은.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PCM1796이라는 칩을 쓰잖아요. 예. 요즘 유행하는 미국 ESS의 9039 프로 칩 같은 경우는 8채널 칩인데 얘는 그렇죠. 2채널 스테레오 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것도 요즘 트렌드가 채널 다 한 개씩 두 개씩 막 쓰는 멀티 쓰는 게 유행인데 얘는 네. 2채널 칩을 그냥 하나 써갖고 한 채널이 그냥 왼쪽 채널, 한 채널이 예. 오른쪽 채널 담당하는 정말 심플한 회로를 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좀 찾아봤더니 PCM1796 칩이 네. 이 오버 샘플링도 요즘에는 128배 엄청나게 세게 하는데, 그렇죠. 얘는 이제 8배 그치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도 상당히 가지수가 적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앞에서 건드리는 어떤 디지털 그 DSP가 상당히 심플한 구조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바콘 DAC가 PCM 칩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작 DAC 9730도 예. 9730도 PCM 1792, 예. 그러니까 1796 이전 칩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 어떤 사운드 시그니처를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어떤 앞단에서 좀 전에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그 DSP를 그렇죠. 건너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계속 PCM 칩을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4비트 192kHz까지만 처리를 하고, 이 PCM 신호 외에 DSD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이런 움직임들, 사실 오버샘플링이나 업샘플링 과도하게 요즘 김 편집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데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한 이런 DAC들도 해외에서는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전에 했던 블루 사운드의 노드 아이콘에 그 MK 랩스의 큐로노 D2A라는 기술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콘 나가이 아키라 상의 어떤 제작 철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과도하게 디지털 그 필터를 세게 걸다 보니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그 성능이 되게 좋아졌는데 플랫하게 딱 잘리고, 그렇죠. 시간축 도메인에서 딱 보니까 임펄스 응답 특성이 막 지저분하게 앞에도 링이 생기고 뒤에도 그렇죠. 링이 생기고, 그 역효과가 막 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PCM 1796 같은 좀 심플한 디지털 필터를 이용하니까 시간축 응답 특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에서도 이런 류의 설계 사상이, 약간 사운드 철학이 좀 비슷한 거죠. 이런 메이커들이 많은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데탈 시그마의 가장 최전선과 아니면 약간 좀 회고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양립하면서 취향에 따라서 골라 듣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바쿤 근데 DA 컨버팅 변조된 이후에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DAC의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닐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DAC 칩셋이나 그 앞에 DSP나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설계한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쪽은 최대한 좀 단순하게 하고 뒤쪽에 아날로그 출력단에서 엄청난
튜닝이 이루어진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승부를 거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런 제작사들이 또 의외로 많고요. 예. 지금 바쿤 DAC 9740 같은 경우는 그 PCM1796 칩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전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압으로 바꿔줘야 되는 IV 변환 회로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때 바로 이 바쿤의 트레이드 마크인 사트리 회로를 쓰는 거예요. 예. 사트리 회로를 써갖고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트리 회로 자체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 시간축 에러가 없단 말이죠. 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득이 가장 크고 예. 만약에 사트리 회로 대신에 일반적인 OP앰프를 썼다면은 OP앰프의 어떤 그 증폭성이 그러니까 선형성이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세게 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IV 변환 회로에서 오는 어떤 에러 문제 네. 이게 심각할 수가 있는데 사트리 회로를 써갖고 태생적으로 그런 시간축 에러를 줄이는 모습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DAC 9740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DAC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은 거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러면은 실제 이게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테스트는 제가 평소에 여기 시청실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사용을 했습니다. 앞단에 네트워크 렌더러,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오렌더의 A1000을 사용했고요. 오렌더에서 이제 USB 출력을 해서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가게끔 했고,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변환을 해서 앰프도 바쿤을 사용했습니다. 앰프는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했던 앰프 522P 파워 앰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는 리바이브 오디오의 아탈란테 5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3곡 정도 녹음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뭐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죠.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the bright glass day, dark sunny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바쿠는 앰프도 그렇고 DAC도 그렇고 이 시스템에 딱 들어가면 바쿤의 냄새가 이제 솔솔 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게 요즘에 막 하이 테크놀로지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런 하이엔드 DAC랑은 가는 방향이 완전히 좀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이게 솔리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약간 진공관 소자를 쓴 게 아닐까 하는 약간 그런 느낌? 트라이오드.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 막 피아노 곡이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달콤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대신 동시에 굉장히 퓨어해요. 아주 순수하게 콸콸콸 소리가 나오는, 하지만 또 끝단은 약간 달달한 색감도 약간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라님이 이제 그 상극 진공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청감상의 어떤 느낌인데 예. 이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참 타당한 게 상극 진공관은 리니어리티가 5급감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네거티브 피드백을 안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9730도 그렇고 9740도 예. 얘를 딱 들어보면은 정말 10년이 지나도 실증이 안 날 만한 그런 아날로그 사운드를 뽑아내주는 것 같아요. 네. 얘만의 어떤 고유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DAC는 뭐 뒤에 뭐 HDMI ERC도 있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출력도 XLR도 있고, 뭐 그 심지어 이제 이 아날로그 입력되는 DAC도 많잖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프리앰프로도 쓸 수 있게끔. 네. 근데 얘는 정말 디지털 입력 단자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출력도 RCA하고 BNC밖에 없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네. DAC인데, 하지만은 그 사운드로 10년, 20년 후에도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DAC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유행을 별로 안 타는, 맞아요. 이게 오히려 유행을 안 타는 사운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부 DAC 뭐 다른 뭐 브랜드나 모델명까지 엉뚱히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앞단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많이 걸어가지고 딱 출력되는 소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약간 성형미인 같은 예,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청감성으로는 듣기가 좋습니다. 예, 성형미인이 보기가 좋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조금 듣다 보면 사람이 질려요. 그렇죠. 예. 이게 앰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리뷰할 때는 제가 쓰지를 않는데 앰프 같은 경우 제가 메인 앰프 중에 하나가 845 출력관을 사용하는 그렇죠. 어마무시한 70kg짜리 앰프를 구태여 정말 뜨거운 저 앰프를 사용하는 게 그 3급관의 그런 느낌들. 그렇죠. 정말 소리가 아주 뭐 곱고 막 뭐 악기들이 막 하나하나 막 미세하게 막 펼쳐지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순수한 원래 그렇죠. 원래 그 사운드가 굉장히 퓨어하게 다가오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쇼팽 녹턴 같은 거 들으면 바이올린 소리, 그다음에 예. 그 뒤에서 들리는 그 배경 노이즈 같은 게 예, 서걱서걱하는 막 그냥 어떤 그 필터 없이 그냥 쭉 다가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노출을 시켜버리는. 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음원의 민낯을 그냥 강제로 보여주는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화장기 있는 DAC만 듣다가 이 소리 들으면은 예. 이렇게 그냥 쭉 나와도 되나? 예. 좀 약간 투박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또 익숙해지면은 LP 사운드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제가- 느낌이 예. 정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거. 예. 제가 그 LP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선수를 놓쳤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재발매 LP나 리마스터링된 뭐 디지털 음원이라든가 이런 걸 들으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뭐 듣기에 좋아요. 청감상 좋아요. 근데 사실 오리지널 LP를 들으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오리지널 LP로 들을 때는 전에 진짜 재발매는 엄청 이게 가공된 거구나. 그렇죠. 예. 후처리, 그러니까 리마스터링하고 커팅 새로 하면서, 그리고 프레싱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그 진짜 LP 아날로그 황금기 때 그 기술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오리지널 LP를 듣다 보면 사실 아무리 깨끗하고 말끔한 이런 사운드라고 해도 재발매나 이런 걸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쿠는 정말 그런 오리지널 초반 같은 아날로직한 느낌이에요. 정말. 아날로그 초반 같은 예. 되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번째 곡이 2496이었네. 2419였죠. 예. 그러니까 이 고해상도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가 높은 음원일수록 얘의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디지털 필터를
덜 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슬로프를 되게 완만하게 걸기 때문에 44.1이나 48 요런 거는 그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이걸 되게 무자르듯이 그렇죠. 완전 가파르게 잘라야지만은 좀 제대로 된 원음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 88.2 이상의 어떤 고샘플링 레이트 음원들은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예. 그 디지털 컷오프 필터를 좀 완만하게 해도 예. 이 원음을 상당히 보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PCM1796 같은 칩을 쓴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 고샘플링 음원일수록 좀 더 깨끗하고 이 사투리 회로의 맛이 느껴지는 네. 그래서 좀 더 해상력이라든지 그리고 맨 얼굴 보는 듯한 그런 퓨어한 사운드가 고샘플링 음원에서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편님하고 저하고 예전에도 한번 이 제품을 저희가 정말 극찬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만나서 다시 들어봐도 정말 좋아요. 이게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동구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는 사실 바쿤이 이렇게 뭐 공식적인 세일 같은 거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 공동구매를 저희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드는 지금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반오디오도 쓰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추가로 하나 좀 사고 싶은 약간 그런 DAC예요. 항상 이렇게 막 정말 집중해서 막 들을 때는 제 메인으로 듣다가도 사실 집에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다른 일도 하면서 서브 시스템에라도 하나를 갖고 싶은 DAC 뭐냐 그러면 이 바쿤 DAC를 꼽고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저희도 약간 구미가 당기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휴식 같은 친구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존재감을 주는 휴식 예. 같은 친구 같은 그런 DA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처럼 가격이나 구매 방식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로 요 밑에다가 기입을 해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재고가 확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구매하시면은 바로바로 배송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수량 자체는 굉장히 좀 한정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서두르셔서 구입하시면 되게 좋은 DAC, 그리고 유행을 안 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재밌게 음악 즐기는데 상당히 좋은 DAC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BNC 출력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케이블의 어떤 그 선택 그리고 고해상도 음원의 선택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어떻게 좀 바꾸고 가는 그러니까 바쿤 DAC 9740을 통해서 음질을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그 복잡한 DSP나 디지털 필터, 오버샘플링 그리고 그 뒷단에서 무슨 OPMP를 막 왕창 집어넣고 뭐 다이내믹 레인지나 SMB는 높이지만은 그만큼 시간축 에러가 생기는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하나의 그 베이스 캠프로 삼아갖고 음질 튜닝을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디오월드에서 강력 추천하는 DAC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